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만나면 좋은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에스더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현미숙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네. 간단하게 우리 현미숙 박사님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는 현재 그 에스더 하라는 그 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네. 에스더 재단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에스더 재단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에스더 재단은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신데요. 2014년 1월 달에 에스더 하라는 네. 이제 소녀가 있었죠. 그 아가씨였죠, 네. 그죠? 예, 학생, 보스턴 예. 칼리지 다녔던.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남을 돕기를 좋아했고, 또 이제 또 배려하고 굉장히 스윗한 그런 아가씨였는데 우울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거쳐오면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4년 1월에 다리에서 스스로 투신을 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들과 친구들은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죠. 그 네. 사건을 계기로. 그랬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하용화 회장님이라고 우리 그 이전에 그 한인 회장을 하셨던 네. 그 하용화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받았던 충격과 그리고 본인이 솔직한 말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본인은 앞에서 리더를 했는데 정작 딸이 어떤 그런 일을 저지르게 네. 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본인과 같은 이런 아버지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그 당시에 그 에스더 하의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이 한 1000분 정도 계셨다 그래요. 근데 네. 처음에는 이분이 딸의 죽음을 그냥 이렇게 숨기고 싶으셨대요. 네. 그래서 가족만 이렇게 모여서 네. 장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내고 싶었는데 본인께서 이제 전직 전 한인 회장이시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 벌써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그냥 숨길 게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때 받았던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부조금이죠, 그죠? 네. 그 부조금이 부의금이 이제 한 10만 달러 정도가 네. 이제 모이게 됐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곳에 쓰면 좋을까를 딸을 위해 이제 의미 있는 그 주변 분들하고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럼 한인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또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여러 한인들을 좀 돕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진정성 있게 나가자. 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이 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좀 치유돼야 할 병인데 네. 사람들이 쉬쉬하고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표면화되지 못해서 도움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일반 우리 그 신체 질병하고 다르게 정신질환은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장벽이 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들, 편견들이 굉장히 그 치료를 가로막는 어떤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병원 자랑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숨기시고 어떻게 이제 스스로 해결하시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기를 놓친다든지 정말 빨리 개입했으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이게 시기를 놓치면서 더 심각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그러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인구의 한 8% 정도는 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치료 가능한 것이다. 본인의 어떤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습관의 문제도 아니다. 애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자책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개인화해서 본인이 자책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케이스를 네. 참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박사님이 네.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좀 본인의 얘기를 조금 예, 잠깐. 그래서 네. 제 이야기를 안 하면 또 이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릴 때 제가 볼 때 유복한 집안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어떤 연이은 사업 실패로 네. 청소년기에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이 네, 시간들을 있으셨구나. 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참 이 경제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가치관들이 많이 붕괴될 수 있구나. 예. 지켜야 되는 것들이 지켜질 수 없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기 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친구 생일이었는데 저는 너무 생일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물 살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네, 힘들죠. 어린 마음에 굉장히 좀 많이 이게 참 내가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은혜를 갚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본의 아니게 좀 자기만 아는 아이 이런 식으로 되는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건데, 못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말을 할 수 있었으면 또 됐을 텐데 또 그 당시에는 말을 못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숨기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또 계속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천형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갈망이 네. 굉장히 심했었어요. 이게 네. 집착하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당시는 내가 불임 기간을 거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때 그 불임 때문에 우울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이전부터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때 이제 정점을 이룬 네. 시기가 아니었나, 불임 기간 동안.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좀 자살 충동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가 15층이었는데 네. 항상 그 15층에서 밑을 많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아래로. 그래요? 네. 위험한 시기를 지나가고 굉장히 있었네요. 아찔한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너무너무 무기력감과 무가치감. 내가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뭐 살아서 존재의 의미가 뭘까? 거기까지 이제. 그러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뭔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제가 이런 우울증에 대한 강의를 하면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때는 정말 이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말 등 떠밀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등 떠밀어서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기저들을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제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주변에 이제 제 아시는 선배님이 이제 상담을 조금 해보면 어떻겠느냐, 너가 상담 공부를 하면 어떻겠는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한 게 아니라 상담을 공부하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또 막 자존심이 세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과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저 또한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라 그랬더라도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잘 아셨던 거죠. 너가 상담 공부를 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야, 그분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어떻게 멘토로 삼고 있는 아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분은 박사님은. 정말 지금도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그분도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미국 오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정말 언니 같은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요청으로 계속 이제 제가 물어봐서 가능할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끌어준 대로 해서 벌써 한 5, 6년 전이네요. 그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직접 상담을 받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성폭력 상담소의 인턴부터 시작해서 네, 성매매, 성폭력 여성분들을 이제 전화 상담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 가해자들 그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이제 상담을 받아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공부를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그쪽 필드로 이제 그렇죠. 가게 이 되셨고. 상담 파트는 사실은 그 어떤 학문적인 지식보다는 네. 사례에 대한 어떤 거기서 오게 되는 어떤 추측된 경험들이 또 굉장히 많은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사님이 공부를 하면서 네. 그런 우울증이 극복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서? 뭐 네. 학문의 지향이 막 높아서 공부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생각하면 네. 그때는 뭔가에 매달리고 뭔가에 몰입하지 않으면 네. 큰 일을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또 원래 또 이제 제가 책 읽고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기부터 그때 이제 좀 몰입이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뭐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저한테는 뭐 막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느낄 네. 만큼. 왜냐하면 저는 뭔가를 찾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나갔군요, 그 기간이 이렇게. 그렇죠? 네,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저를 정신없이 만들면서 그 시기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이 상담을 하게 되면서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상담 공부를 하게 한 7년 이후에는 제가 어떤 결론이었냐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를 제에게 애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기도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네. 예.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원망의 어떤 기도만 있었었어요. 그래서 임신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네. 제가 한 10년 만에 지금 아기를 와. 가졌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저희 남편 네. 그 형제가 지금 쌍둥이이긴 하지만 네. 쌍둥이를 또? 이제 임신을 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네. 진심으로 어떤 분은 우시면서 제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 에스타 재단까지 네네. 이렇게 그래서 오게 제가 되신 이제 거예요? 한 7년 네. 정도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자살에 관한 상담,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상담, 또 자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미국에 오고 나서 제가 했던 그 자살 예방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되셨지? 3년 정도 지금 되신 거예요? 네, 지금 미국에 온 지는 이제 3년 됐고요. 오자마자 계속 이 일을. 예, 에스타 재단에 이제 오게 된 건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그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라고 네.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신 건강 응급처치. 정신건강 응급처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 퍼스트 에이드 같은 거 CPR 이렇게 하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는 누군가 정신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주변 사람이 도와줄 도와줘야 것인가를 되는지, 예. 이제 옆에 위기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와줄 네.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네. 그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 그 인스트럭터가 되고 나서 지금 저번 달까지 217분이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에스타 재단에서 처음으로 미 동부에서 그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를 한국어로 네, 강의하게 하시면서. 되는 네, 그런 네. 어떤 기간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저는 제가 감동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과정을 경험하시고 난 분들이 네.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중간중간에 저에게 이제 어떤 자문을 네. 구하시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케이스를 또 이렇게 성공 네. 사례로 이끄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제가 좀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도. 주위에 네.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좋은 툴을 이렇게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응급처치 네, 할 수 네, 있는 네. 응급처치 키트. 그죠? 네, 네. 키트 아주 네. 발표를 네. 잘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8시간 배웠으면 아주 전문가적인 뭐 상담을 하고 그건 그건 아닌데 아니고. 예. 내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에 네네. 대한 한계를 또 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네.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다 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네.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당신은 어디까지 해주셔야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아니면서 계속 이것을 전문가에게 리퍼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네. 케어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네. 한계를 정해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은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인가요? 아니면 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거의 매달 이제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2번 할 때도 있습니다만 네. 매달 이제 이 과정을 열고 있고요. 네, 매달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에스테하 이하하의 네. 카톡이 자 아래로 나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하하가 카톡 아이디인데요. 네, 그쪽으로 이제 신청해 주시면 그리고 네. 에스테하 파운데이션 이렇게 치면 네. 전화번호라든지 메일 주소는 이제 나오니까. 카톡 아이디가 이하하? 네, 이하하입니다. EHAHA? 네네. 네. 그래서 거리로 이제 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그 네. 행사라든지 어떤 네.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을 네. 계속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네. 그런 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어떻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참 네. 뭔가 기적적인 마법 같은 그런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문제화돼서 나왔을 때는 그 문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친구가 그 네. 마약을 한다거나 자해를 계속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마약 끊어 아니면 자해 그만해 네. 라는 그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유. 네. 근저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것부터 들어가야 되고 네. 월요일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집단 상담 부모 그룹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어디서 이거는. 하나요? 지금 그 베이사이드에서 하고 네, 있어요. 베이사이드에서. 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오세요. 근데 오시는 게 본인의 문제라고 오시는 부모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우리 아들이 문제고요. 우리 딸이 문제예요라고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사자는 안 가겠다. 당사자는 그런 그룹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데려갈 수도 없다. 이제 본인이 오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의 문제인데 부모가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기적같이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배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상담을 통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롤플레이를 통해서 평소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자녀에게 이런 그런 케이스에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거기서 그럼 어떻게 조금 다르게 그 아이가 공감할 수 있고 그 아이가 말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끔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를 네. 거기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8개월 전에 자녀의 마약 문제 때문에 오셨던 부모님인데요. 네. 8개월 지금 뒤에 너무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네. 그 자녀가. 네. 그 자녀가 지금 심지어는 저번 주에는 연락이 왔어요. 자기 네. 그 그룹에 네. 자기들 그 청소년 그룹 아니면 영 어덜트 그룹에 자기 가겠다고. 그러니까 예. 사실 정말 와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 중에 부모님일 수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정말 좋아라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지만 예. 이제 자녀들은 거기에 대한 목적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뭔 목적으로 저 말을 하는 거야. 심지어는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말조차도 네. 그게 이렇게 100%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와닿지 그리고 않죠. 이제 항상 보시면 그 많은 부모님들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병에 걸리신 분들이 네. 많으세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그 누구도 잘 아시겠지만 뭔가 지시받고 가르침을 이렇게 또 가르치려 이렇게 벌써 들어오면 벌써 네. 우리가 저항을 하게 되고 반언을 네. 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감이란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상황에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 바닥 어떤 감정일까를 아주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랬어? 왜 이렇게 이유를 묻기 전에 네. 그 훨씬 그 전부터 그 이유는
그 다음 단계에 물어야 되는데 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네. 너 참 그때 참 기분이 참 어떻게 좀 뭐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니 그때 참 많이 속이 상했겠구나. 그때 너무 좀 너가 자존심이 상해서 많이 좀 혼자서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외로웠겠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공감해주고. 공감을 해주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변화는요 굉장히 많이 정말 저는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아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라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반복해서 기간이 지났을 때 일어나는 것은 저는 네. 그게 바로 기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마법적이고 기적적인 것들은 순간에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어떤 변화, 어떤 자녀의 변화를 기대를 하신다면 본인의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네. 또 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네. 좀 배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 그 멘탈 헬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현미숙 박사님 그리고 에스타 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든 또 재단적으로든 앞으로 이렇게 좀 바라는 그림, 픽처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참 제가 이제 상담 공부하고 나서 이게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크게 목표를 너무 네. 많은 그동안 너무 많은 계획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계획을 많이 안 세우자는 네. 주의죠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너무 계획을 네. 자꾸 세우다 보니까 네.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이대로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요즘 갈라 준비로 저희들 6월 1일 날 갈라 하기 때문에 네. 또 거기 이제 양업계에 네. 김장원 콘서트. 네, 김장훈 씨도 이제 초청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걱정도 네. 있는데 이제 거기 좀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네. 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재단의 어떤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많은 한인분들이 네. 지금 원스톱 시스템처럼 네. 전화를 했을 때 네. 어디 가세요가 아니고 저희 네. 재단 내에서 이런 다 것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일사천리로 네, 네.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 장기 계획이기도 합니다. 크리닉 네. 예, 이렇게 해서 오셔서 어려운 분들이 조건에 오셨을 때 이렇게 처음 이제 전화부터 해서 네. 치유까지 네. 좀 이렇게 어떤 효과를 보실 때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네. 이제 또 정신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분들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네.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저희 재단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러브 뉴저지 나와주셔서 TV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